그냥 쉬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주변에 취업 안 하냐고 물어봤다가 그냥 쉬고 있어요 라는 대답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그냥 쉰다는 사람들이 2026년 현재 우리 경제를 뒤흔드는 가장 무서운 숫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단순한 백수가 아니라 아예 사회 시스템 밖으로 걸어나가 버린 72만 명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 게임 기획자로 일하던 32살 김모 씨가 있습니다. 김 씨는 취업이 없어서 못 구한 게 아닙니다. 이미 IT 업체 4곳을 거친 베테랑이었죠. 하지만 가는 곳마다 반복되는 야근과 낡은 조직 문화, 그리고 팀원이 반토막 나는데도 업무량은 그대로인 현실에 결국 정신적으로 몰려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아서 당분간 재취업은 엄두가 안 나요. 김 씨의 이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치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일하지 않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었다고 답한 30대가 무려 30만 9천 명에 달했습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여기에 청년층까지 더하면 2030 전반으로 취업순 현상이 확산되면서 그 인구는 72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 현상을 보고 기성세대들은 혀를 찹니다. 배가 불렀네. 나 때는 닥친 대로 일했다. 라고요. 하지만 온라인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실험인데 쉬없음이라고 하면서 심각성을 낮추려고 하는 거 칭찬해? 라거나 백수라고 하면 되지. 쉬었으면 또 뭐냐? 라며 냉소적인 반응이 쏟아집니다. 심지어 어떤 청년은 쉬었음이 아니고 심당했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취직을 하려고 해도 기업들은 경력치만 원하고 인턴 자리조차 고스펙자들이 몰리는 마당에 아예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 버렸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 청년들은 2026년 경제 대도약의 시대라는 장밋빛 전망 속에서도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눈이 높아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일자리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정부 발표만 보면 고용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 보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은 2.2% 수준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에 가깝다는 말까지 나오죠. 청년 실업률 역시 2.7% 정도로 10년 전인 2015년에 3.6%보다 낮아졌습니다. 수치만 보면 청년들의 고용난은 엄살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교묘한 통계적 착시가 숨어 있습니다. 실업률은 일할 의사가 있고 구직 활동을 한 사람 중 취업 못한 비율을 계산하는데요. 요즘 급증한 취업 쓴 청년들은 구직 활동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통계상 실업자에서 아예 빠져버립니다. 일 못하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구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실업률만 낮아지는 기막힌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KDI 분석에 따르면 만약 쉬었음 인구가 과거 수준으로만 유지됐어도 실업률은 3.8%까지 올랐을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16.1%에 달하는데 이는 일반 실업률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골마 터지고 있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청년들의 자리를 AI가 빠르게 대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줄어든 청년 일자리 21만 개 중 무려 98%가 AI 노출 업종이었습니다. 과거 신입들이 하던 단순 업무를 이제는 생성형 AI가 더 정확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가르쳐야 할 신입을 뽑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댓글창에는 자주 섞인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실업 문제를 숨기려고 쉬었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냐는 비판부터 기업들이 AI한테만 시켜먹고 인건비는 안 쓰려 한다는 지적도 날카롭습니다. 한 네티즌은 예전엔 일 안 해 하면 임금이 올랐지만 지금은 쉰다고 하면 쉬워 AI 쓰면 돼로 바뀌었다며 공포스러운 현실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이 단순히 게을러서가 쉬는 게 아니라 거대한 변화 속에서 강제로 쉼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흔히 청년들이 눈이 높아서 취업을 안 한다고들 하죠. 하지만 한국은행 분석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취업 쓴 청년들이 기대하는 최저 연봉 수준은 평균 3,100만 원이었습니다. 대기업만 고집하는 것도 아닙니다. 48%가 중소기업에서 일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죠. 2026년 현재 고물가를 생각하면 이 3,100만 원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온도는 너무나 차갑습니다. 한 청년은 대졸자 면접에서 2,800만 원을 불렀다가 사내 내규보다 높다며 당황해야 하는 면접관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알바보다 못한 연봉을 받으면서 온갖 잡무에 시달려야 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댓글창에는 연봉은 2,300만 원인데 일은 3,100만 원 받는 사람처럼 요구한다 거나 경력 3년 차인데 신입 연봉을 줄여 한다는 처절한 폭로가 쏟아집니다.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닙니다.
1인 3역을 해야 하는 업무 강도에 최저시급 받으면 금방 번아웃 온다는 목소리부터 포괄임금제 때문에 야근 수당도 없이 착취당한다는 분노가 가득합니다. 기업들은 최소 인원으로 최대치를 뽑아먹으려고 하고 청년들은 차라리 노는 게 낫다며 소리 없는 저항을 선택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일자리 미스매치라고 부릅니다. 대기업은 신입보다 즉시 전력감인 경력직만 선호하고 중소기업은 열악한 처우 탓에 청년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년들이 바라는 건 대단한 부경화가 아닙니다. 일한 만큼 돈 주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일 뿐입니다. 최근 정부는 경제 대도약의 원년을 선포하며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그 결실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질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은 경력만 요구하고 그 누구도 청년들의 출발선을 책임지지 않는 고용절벽 상황이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죠. 설상가상으로 최근 뜨거운 감자인 정년 연장 논의는 청년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년이 늘어나면 고령층의 고용은 안정되겠지만 기업의 신입 채용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정년 연장이 청년 채용을 줄일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기회가 순환되지 않고 꽉 막혀버리는 셈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시업 쓴 청년들의 유형을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상담이나 훈련을 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주거와 빈곤 문제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일각에서는 임금 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해야 청년 채용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댓글창의 한 네티즌은 시스템의 문제인데 자꾸 청년 탓만 하며 변하는 게 있느냐며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결국 쉬었음 청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나태함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상체계와 고용구조가 고장났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국가는 성장하는데 왜 청년들의 활력은 갈수록 식어만 가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 72만 명의 소리 없는 저항이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배가 부른 투정일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